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.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, 분쟁,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도 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. 네,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시죠. 이인철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자, 오늘도 저희가 고민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구성한 고민 사연을 저희 연기로 보여드릴 텐데요. 이 내용은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. 네. 자, 그럼 지금부터 사례 들어보시죠. 저는 도매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돌아온 싱글 돌싱입니다. 이혼 후 혼자 사업을 하다가 역시 돌싱인 도매거래처 사장과 좋은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는데요. 둘 다 첫 결혼도 아니니까 뭐 살림만 합치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백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우리 같이 살기 전에 좀 고백할 게 있는데 나 아직 전 부인하고는 법적으로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야. 무슨 소리예요? 당신 전 부인이랑 이혼한 거 아니었어요? 애들 엄마하고는 계속 따로 살았지. 근데 애들 미국 유학 갈 때 같이 출국하고 나서 점점 연락이 안 오더라고. 그래서 아직 법적으로는 정리를 못했어. 그 사람이 한국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서류 정리해 줄 텐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야. 미안해. 얼른 정리할게. 당황스러웠지만 그동안 지켜봐온 그 사람의 면모를 믿고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. 그렇게 10여 년간 함께 사업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지내왔는데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습니다. 평소 건강은 자신 있어 하던 남편이라 금방 일어날 줄 알았는데 3년 넘게 병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. 그동안 고비를 잘 넘겨오셨는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저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.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가게에 다시 출근한 날 장례식장에서 만난 남편의 아들이 찾아와서 황당한 얘기를 하더군요. 아주머니, 이 가게도 그리고 또 지금 사시는 집도 다 저희 아버지 명의인데 제가 정리할 테니까 아주머니 나가주시죠. 아니, 평생 남처럼 살다가 지금 무슨 소리예요? 이 가게도 집도 남편이랑 내가 같이 키운 건데 무슨 권리로 나가라 말아야? 법적으로 이 재산엔 아주머니가 참견할 자격이 없어요. 저희 부모님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아시죠? 게다가 자식인 제가 있는데 아주머니 자격 없어요. 집 내놓을 테니까 나갈 준비하세요. 재산을 함께 키운 건 전데 10년 만에 나타난 남편의 아들이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 도와주세요, 이인철 변호사님. 네. 이번 사연도 황당합니다. 네. 이런 게 실제로 정말 있는 거죠? 네. 있는 겁니다.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저희가 방송에 맞게 각색한 건데요. 네, 일단 관계 정리를 좀 먼저 해봅시다. 네네. 상담자와 사망한 남편이 함께 산 지 10년이 지났잖아요. 근데 남편은 전 부인이랑 법적 정리를 아직 안 끝냈다고 해요. 그럼 네.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? 그런 거죠. 근데 사실 이런 사건이 꽤 많아요. 상담도 많은데요. 왜냐하면 이제 전 부인과 이제 사실상 남남처럼 산 거잖아요. 전 부인과 10년 정도 살아서 이제 아이까지 있었는데 또 10년 정도 별거를 했단 말이에요. 네. 별거를 하고 완전히 남남처럼 살았다가 지금 부인을 만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부인하고 다 10년 정도 살았는데 전 부인과 이제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류 정리가 안 된 거예요. 전 부인이 협조를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바쁜 이유로 서류 정리 안 한 상태에서 현재 부인을 만나서 정말로 부부처럼 같이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거죠. 네. 두 사람이 동업자 관계였잖아요. 그러면 가게나 집 같은 재산은 누구 앞으로 돼 있는 상황이었나요? 근데 재산은 다 남편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. 아이고, 네. 원래 남편이 좀 재산이 있었는데요. 그 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집도 남편 앞으로 돼 있었고 뭐 상가도 남편 앞으로 돼 있었고 뭐 통장도 모든 재산이 다 남편 앞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돌아가신 거죠. 아하. 상담자는 그러면 남편의 아들한테 이대로 재산을 다 줘야 하면 얻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? 네. 네. 줘야 되는 거예요? 네. 안타깝지만 네. 현재 부인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좀 황당하네요. 푼도. 네네네. 근데 너무 황당한데요? 이게 판례가 있죠. 지금 아마 그래픽이 네. 준비돼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같이 볼까요? 뒤에 나가고 있는데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네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법률원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아무리 부부처럼 오랫동안 살아도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의 배우자가 되는 거거든요. 그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.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 네. 뭐 소송도 하고 헌법재판소에까지 갔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도 현행 민법이 합헌이다. 법률원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같게 취급할 수 없다.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. 자,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실혼 관계로는 법적으로 네. 상속권이 인정이
안 된다. 맞습니다. 야, 그럼 전 부인의 경우에요. 헤어져서 산 기간도 오래됐고 네. 그러니까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고 네. 그런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을 할 때 뭐 관여한 것도 전혀 없고 전혀 없었죠.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게 기여도 전혀 없는데도 전 부인이 네. 아까 그런 판례를 본 것처럼 맞습니다. 상속은 전 부인한테 간다. 네. 야, 이거 전 좀- 부인은 혼인신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. 아무리 남남처럼 살아도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법률상의 배우자잖아요. 아하. 그래서 전 부인이 상속을 받고 현재 부인은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기여를 많이 해도 하나도 재산을 못 받는 거죠. 그럼 상속 비율이 이제 전 부인이 1.5가 1.5. 되고 네. 자녀가 1대1로 부인이 더 많이 배우자는 1.5배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. 네. 그래서 전 부인이 제일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. 이 경우에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거든요, 사례자가. 그러니까 네. 상속 비율이 아내가 1.5 그리고 아들이 1, 딸이 1 맞습니다. 이렇게 간다. 네. 우와. 야, 근데 이게 경우에서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이면 짧은 네. 세월이 아니거든요. 아니죠. 근데 주변에서도 뭐 두 사람 다 부부라고 알고 있고 사업도 열심히 같이 잘 하고 오히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오히려 그 법률적으로 보부인 아내와는 전혀 연락도 없었고. 근데 연락도 없고 그냥 해외로 떠나버렸고 네네네. 그러면 그 사실혼 관계 10년 세월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, 법적으로? 실제 이제 사례를 보면요. 상담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전부인과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네. 전부인과 이혼을 하시거나 사별한 다음에 다시 이제 사시는데 뭐 요즘에 재혼하시는 분들이 혼인신고 잘 안 하고 사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. 아. 그래서 뭐 10년이 아니라 20년, 30년 동안 사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다 아니면 부인이 돌아가셨다. 재산을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오셨는데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면 너무 놀라세요. 왜냐하면 이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법률혼과 비슷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. 부부처럼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동거의무라든지 뭐 협조 의무도 있고 네. 나중에 뭐 재산 분할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상속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 법에서 이 사실상 배우자는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렇군요. 만약에 지금은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사별을 한 케이스잖아요. 네.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사별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계속 쭉 살다가 헤어졌어요. 네. 만약에 가정을 해본다면 네. 그런 상황에서도 재산 분할은 어려운가요?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이제 배우자가 이제 많이 이 사건 같은 경우도 3년 정도 이제 병상에 계셨다고 했잖아요. 네, 네. 근데 이분이 끝까지 옆을 지켰는데 어떻게 됐어요? 안타깝게도 하나도 못 받게 됐죠. 네. 재산을요. 근데 만약에 중간에 한 1년, 2년 정도 간병을 하다가 네. 본인이 너무 힘들다.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힘들다. 이젠 좀 헤어져야겠다. 법원 가서 이제 이혼. 이게 사실상의 이제 사실혼 해소라고 하거든요. 네.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때는 받을 수 받습니다. 그때. 그땐 또 받을 수 왜냐하면 있어요?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부부잖아요. 네네. 그리고 혼인 기간 중에 재산이 형성되고 증가된 거잖아요. 네. 그렇죠.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최대 50%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아, 아, 진짜?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.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되는 거지. 예. 아, 돌아가신 게 아니고 네. 헤어진 거면 네. 아, 그러니까 이게 좀 법이 약간 좀 이상한 게 잘 보세요. 네. 배우자가 옆에서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끝까지 간병을 해서 지키다가 돌아가시면 네. 한 푼도 못 받고 네. 중간에 나 헤어지겠다고 법원 가서 재산 분할 청구하면 최대 50%까지 받고 이게 약간 좀 법이 근데 좀 아이러니예요. 잔인해요. 잔인하긴 합니다. 오히려 그냥 딱 들었을 때는 끝까지 옆을 지키고 할 만큼 할 더 일을 다 뭘 했을 해야 때 되는데, 맞아요.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국회에 가서 네. 이 법을 좀 바꿔주세요. 이렇게 억울한 분들 사실상의 그 배우자 같은 경우도 상속을 인정해 주세요. 입법 청원을 했는데 네. 아직까지 법이 뭐 통과가 안 됐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또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더 들어가셨군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을 더 해보면 네. 이제 아까 헤어질 때 근데 상대방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 다시 가정을 해보면요.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졌는데 상대방에서 재산 분할 그러면 인정하지 않고 나 못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반대로 남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네네네. 지금 혼인신고도 안 돼 있는데 네. 본인 명의로 몇십억 재산이 있어요. 네. 상대방이 반 달라고 하면 쉽게 주실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안 좋아서 헤어진 거니까 주기 싫을 수 있을 맞습니다. 것 같아요. 네네. 대부분의 그 사람은 뭐냐면 우리는 부부 아닙니다. 아하. 지금 뭐 소리 보세요. 아무 사이도 그냥 단순히 동거한 사이입니다. 이렇게 주장하거든요. 이 사실상의 그 부부가 아니면은 재산 분할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. 아하.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뭐냐면 부부라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. 아. 근데 부부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? 혼인신고도 안 돼 있는데. 뭐 결혼 사진이라든지 결혼식도 안 하는 경우 있거든요. 네.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호칭이 중요합니다. 호칭. 호칭. 왜냐 단순 그 연인 사이면은 이제 여보라고 안 하잖아요. 예, 예, 근데 예. 부부 사이 여보라고 하잖아요. 예. 여보, 당신 식사했어요? 이런 걸 녹음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거 증거를 내면은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 혼이라는 것 자체를 입증을 해야 되는군요. 음. 아, 마지막으로 일단 뭐 제일 중요했던 그 상담자의 상황으로 다시 네. 돌아와서 살펴봤을 네. 때 결국엔 남편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이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아. 차라리 이렇게 되기 전에 뭘 확실히 해두었다면
좋았을까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. 본인의 혼인 신고를 했어야 되는 혼인 신고는 가장 좋은데요. 네네네. 혼인 신고는 뭐 자녀가 반대하든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. 네네. 그럼 차선책으로 재산을 미리 증여받거나 아니면 유언장으로 유증을 받거나 뭐 공동명의라도 해두는 게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키셔야 됩니다. 아, 공동 명의로 해두거나. 네. 알겠습니다. 참. 이 사실혼 관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서 오늘도 법률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한글 상담소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